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늘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이 흔들리고 기댈 줄 몰랐던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늘 조심스러웠고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그 관계도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한 시어머니와 그 곁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는 두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벽과 형광등 아래에서 며느리 미정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정갈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외투. 겉으로 보기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미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 다시 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그 질문에 미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만 벌써 3번째였다. 사실 이 병원에 오자고 한 건 미정이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찬을 태워놓고도 불을 끈 기억이 없다며 멍하니 서 있던 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에 미정은 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전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길을 잃고 2시간을 헤맸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미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미정을 불렀다. 시어머니는 잠시 대기하라는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내려앉았다. 미정은 잠시 숨을 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치매. 그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 같았다. 텔레비전 속 이야기, 뉴스 속 숫자였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은 몰랐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미정의 귀에는 반쯤만 들어왔다. 진료실을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 미정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불안해할까봐, 겁먹을까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얼굴을 깨뜨릴까봐. 괜찮대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그 순간 미정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늘 판단하고 늘 지적하고 며느리였던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처럼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직은 많이 괜찮대요. 미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는 미정의 팔을 꼭 붙잡았다.
내가 같이 와줘서 참 든든하구나.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다.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차례구나. 그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괜히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정은 운전대에 올린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다. 그 모습만 보면 여전히 단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병원에서 들은 그 한마디 이후로 집안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조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좀 해라.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가 뭘 하겠다고 하던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오늘은 순순히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순간 말없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치통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기울어 있었고 반찬 몇 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였다. 분명 시어머니는 날짜 하나 어기는 법 없는 사람이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침에 쓰다 만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냄비 바닥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구나.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신호를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걸. 저녁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방에서 나왔다. 밥 먹자, 어머니. 응, 근데 오늘 무슨 반찬이지? 분명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묻는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했다. 미정은 그때마다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며 다시 들어줬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는 짜증도 고집도 없었다. 그저 어른답지 않은 불안만 담겨 있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삼켰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꺼낼 수 없었다. 밤이 되어 시어머니가 잠든 뒤 미정은 거실에 혼자 앉아 불을 켜두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서랍 한쪽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정리해 드리려다 무심코 열어본 서랍 안에는 가지런히 적힌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다. 가스 끄기, 문 잠그기, 약 먹기, 또박또박한 글씨.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흔적들이었다. 미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동안 몰라줬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다. 무섭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혼자 견디셨을까?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대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더 잘 챙길게요. 잠든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지만 미정은 알 것 같았다. 이 집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서랍 속 메모지들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오늘 며칠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침치고는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마치 중요한 걸 하나 놓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곱씹고 있는 얼굴이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집 안을 서성이다가 현관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다. 어디 가세요? 아니나 오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약속이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다. 괜찮아요. 오늘은 집에 계셔도 돼요. 미정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잠시 후 미정이 세탁기를 돌리러 간 사이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미정은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천천히 돌아봤다. 아, 미정아, 내가 어디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은 미안함도 변명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 팔은 생각보다 가늘고 생각보다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앞에 서고 미정은 한 발 뒤에 있었다. 지금은 반대였다. 미정이 버튼을 누르고 층수를 확인하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미정아, 내가 요즘 좀 이상하지? 그 질문에는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조금 깜빡하실 뿐이에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 말에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무섭다. 그 짧은 한마디에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손을 잡으며 미정은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은 놓지 말자. 그날 이후로 미정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문을 살폈고, 외출을 할 때면 메모지를 하나 더 붙여 놓았다. 미정이 곧 와요. 문은 잠가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글씨는 일부러 크게 썼다. 혹시라도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봐서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메모지를 보며 괜히 웃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다. 사실 이 모든 게 쉽지는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원래부터 편한 사이는 아니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늘 긴장이 섞여 있었다. 결혼 초 미정은 시어머니 앞에서 늘 몸을 낮췄다. 반찬이 짜도 말이 날카로워도 마음이 상해도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그냥 넘겼다. 시어머니 역시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와주면 간섭이라 했고 물러서면 성의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서로 조심하며 시간만 흘러왔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미정의 얼굴을 먼저 바라봤다. 이거 내가 봐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정에게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약을 먹는 걸 깜빡한 걸 알게 되었을 때였다. 어머니, 약 아직 안 드셨어요. 아, 또 잊었네. 그 말에 미정은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정은 스스로 놀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또 그랬구나. 그 짧은 대답에는 서운함보다 자책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며느리로서의 상처와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새벽녘 거실 불이 켜지는 소리에 미정은 조용히 문을 열어봤다.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사진을 내려다본 채 말했다. 이 사진 말이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참 많이 못되게 굴었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땐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겁이 났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아들 빼앗길까봐, 집안이 달라질까봐. 그래서 괜히 더 단단하게 굴었던 거지. 그 말은 변명도 사과도 아닌 늦은 고백처럼 들렸다.
미정은 그제야 알았다. 이 관계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서로 두려웠던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걸. 어머니,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그날 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미정의 진짜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쪼개어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약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 그 사이사이에 집안일과 일터의 전화, 밀린 장보기까지 끼워 넣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었고 집은 조용했고 하루는 무사히 흘러갔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피로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미정아, 내가 밥은 했니? 그 질문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 아까 같이 드셨어요. 아, 그래?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날따라 그 웃음이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다. 어머니, 조금만 쉬세요. 미정은 평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다니까.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대답했지만 결국 소파에 앉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분간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정은 한참 동안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나 혼자서 괜찮을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네, 어머니, 너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습관처럼 나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잠시 말을 고르던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예전에 내 시아버지 병간호할 때 말이야. 아무 말 안 하고 버텼거든. 그 이야기는 미정이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니? 시어머니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었어.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서 너한테 괜히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말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켜야 하는 마음과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 사이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은 조금 힘들다. 그 문장 아래에 한참을 더 쓰지 못한 채 펜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한 줄은 미정에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처음의 문장이었다. 며칠 뒤
미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병원을 다시 찾았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미정아, 여긴 왜 온 거니? 검사하러 왔어요, 어머니. 아,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어머니의 손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손놀림이 조금 느려졌다. 이상하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머릿속은 자꾸 비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다 남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치매라는 병보다도 더 깊게 미정의 가슴을 찔렀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기억은 조금씩 흐려질 수 있지만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 문장은 미정에게 꼭 필요한 말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맞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섰다. 미정아, 내가 누군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내 손 잡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 그 한마디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보일까 봐서였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지? 내 얼굴은 가끔 낯선데 너랑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 미정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시어머니 방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아두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미정, 며느리,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시어머니는 그 액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는 기억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건 미정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생각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은 사람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계절이 조금 바뀌어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을 무렵이었다. 창문을 열어두면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파트 화단에서 나는 흙냄새가 함께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을 자주 헷갈렸다. 남편의 이름도 손주의 이름도 가끔은 뒤섞였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저기, 얘야. 시어머니가 미정을 불렀다. 이름 대신 나온 그 한마디에 미정은 잠시 멈칫했다. 내 어머니,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이 입까지 올라왔는데 자꾸 사라진다.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부르시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미정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앞서 걷고 미정이 한 발 뒤를 따랐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미정이 반걸음 앞에 서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 오면 멈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힘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어른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서글프기도 하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른이어도 누군가 손 잡아주면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한참 곱씹는 듯 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를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미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지. 내가 며느리라는 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미정은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족이라는 건 자꾸 생각난다.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시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고맙다.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그 말은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마음이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을 지나 서로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지켜주는 사람과 지켜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사람으로.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비 오는 거 보세요. 미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비 오는 날엔 사람 마음이 약해지지. 그 말이 기억에서 나온 건지 마음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편안해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 내 딸이니? 그 질문은 갑작스럽고 아주 조용했다. 미정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다. 딸은 아니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말에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잠자리에 눕히고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붙잡았다. 가지마. 그 한마디에는 아이 같은 불안이 담겨 있었다. 여기 있어요. 미정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안 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다. 이 손이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름조차 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말보다 오래 남아 두 사람 사이를 잇고 있었다. 미정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가 나를 잊는 날이 와도 나는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